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이 중국의 딥시크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이게 뭐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혹시 진행자님 챗GPT는 사용해 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예. 입력값만 넣으면 뭐 기사까지도 다 만들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딥시크도 그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 딥시크는 사실 중국의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라는 회사의 량원펑이 만든 벤처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AI 모델인 딥시크를 내놨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1월 20일 딥시크 R1을 슬그머니 공개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로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든 그런 제품의 성능을 육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뭐 그 미국의 그 오픈 AI를 이미 제쳤다, 뭐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흔히 이른바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번 딥시크가 이런 원리를 깨버렸다라는 충격적인 또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이 R&D 개발에 4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9조 3,70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우리 돈으로 46조 원.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네이버는 1조 9,900억 원, 그리고 카카오는 1조 2,200억 원, 이 정도밖에 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에 워낙 차이가 나니까, 야, 우리가 AI를 만들려고 해도 뭐 게임이 되겠냐, 뭐 이랬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중국의 딥시크가 워낙 대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수입이 원활치 않으니까 엔비디아에서 따로 만든 저사양 칩을 사용하고 비용도 600만 달러, 우리 돈 86억 5,800만 원. 이걸로 딥시크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주 작은 회사가 저사양 AI 칩,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돈을 투입해서 고성능의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놀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는지 비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딥시크 성능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6가지 성능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미국의 그 오픈 AI를 제쳐버렸고요. 나머지 3개 항목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수학경시대회 문제 해결 능력 딥시크 79.8, 오픈 AI 79.2, 500개 이상의 고급성 문제 해결 능력 딥시크 97.3, 오픈 AI 96.4,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 능력 딥시크 49.2, 오픈 AI 48.9. 딥시크가 더 우세하거든요. 나머지 3개 문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리학, 생물학 이런 문제들인데 이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보다 별로 차이 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6개 문제에 비교해 보니까 적은 돈들이 오히려 더 3개 정도는 더 오히려 우세하네. 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자, 궁금한 것은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저비용으로 이런 고성능의 딥시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이게 이제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돈 많이 드는 오픈 AI를 돈 많은 집안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 근데 이제 딥시크를 그렇게 돈은 많지 않은데 그냥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로 비교해서 봤을 때 미국의 AI는 오픈 AI는
각 과목마다 다 과외 선생님 다 붙여줬어요. 예. 이 친구는 워낙 머리도 똑똑하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맞힌 거죠.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대신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요 부분만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이 친구도 똑같이 답을 다 맞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동 1등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인 데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예.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아하. 그냥 똑같이 1등을 하네? 가성비가 이게 뭐야? 좋군요, 여기가. 그렇죠. 딥시크가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AI 시대 최대 난제였던 대량의 반도체 칩 수요라든지 대규모 전력 수요라든지 대형 데이터 센터의 수요라든지 이것 없어도 고성능 AI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기대감까지 커진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전 세계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좀 꺼려하면서 접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딥시크 상황 관련돼서 지난 15일부터 잠정 중단됐죠.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사실 지난 공개 3주도 안 돼서 우리나라도 사용자가 1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성비 경쟁을 부추기면 AI 업계에 긴장감 불어넣은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으로 민감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딥시크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IP 정보 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AI가 똑똑해서 제가 이렇게 그 자판 치는 이 패턴이나 리딩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최요한이 한 거 아닌데 알아버려요. 네. 이게 이 정보가 중국 기업에 축적되지 않습니까? 요게 중국 정부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의 개인 정보를 또 속속들이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면 상당히 좀 중국은 위험하군요. 한국에 살고 있는 네. 뭐 최유한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이것까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군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딥시크의 AI 앱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 이용 자제를 공고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대만. 우리나라는 뭐 공기업은 그죠 공공부문은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일반 기업들까지 예. 접속이 안 되게.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 뭐 딥시크 차단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딥시크를 통해서 반면교사 또는 벤치마킹을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좋은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AI 개발이 단순한 자본 싸움이 아니라는 걸 예. 이 딥시크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식으로 AI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성능, 고성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한류가 K-팝이 이렇게 발전한 거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이 첨단 GPU 자원 확보해야 되고 R&D 환경 조성해야 된다. R&D 예산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깎아놓고서도 안 깎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안에 GPU 15,000개, 이르면 내년까지 총 3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성능 GPU는 2,00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펑,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친구는 정말 그 85년생인데요. 그냥 그 머릿속에 공학자로서 컴퓨터 공부보다 이걸로 어떻게 떼돈 벌 수 있는가 이것만 궁리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2015년에 중국 남부인 쓰촨성 청두 허름한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세수하지 않고 돈 버는 연구만 하다가 결국은 알고리즘으로 수학적 모델을 결합해서 자동으로 주식 투자하는 퀀트 트레이딩을 만들었어요. 그 떼돈을 벌었어요.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넘게 벌었으니까. 와,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러고 돈 벌고 나서 뭐 했냐면 나 지금부터 인공지능 만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정말 독특한 취미를 버리고 있네. 꺼벙한 머리하고 있는 공부벌레 쌩님이 막 이렇게 놀렸는데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리앙 원펑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좀 실물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평론가의 끝으로 딥시크의 출현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거품이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확산되고 있네요. 일단은 지금 뭐 딥시크 때문에 기술 중심의 나스닥 3.1% 폭락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17% 급락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말로는 딥시크 기술이 정말 사실이라면 난 되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경각심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태연제약하게 얘기하면 속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중국이 또 이것까지 따라잡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기술은 결코 이게 이제 자본이 아니다. 창의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딥시크가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